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또다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활기의 우호적인 환율 여건에 맞춰 그동안 증시 상승세를 주도했던 기술주에 대한 외국인의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수급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비가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건설업 생산이 3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전체 산업 생산이 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2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영업 시작 하루 만에 30만 명의 고객을 유치하는 등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기 흥행 비율로는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과 낮은 수수료,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금리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슈퍼사이클을 탄 반도체 업계의 비상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자동차 화장품 업계의 추락 등 산업계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큰 기대가 없었던 건설과 제약업계는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했고 통신업계는 예상치에 근접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2.25포인트, 1.73% 내린 2,499포인트에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3.53포인트 하락한 652.95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순매수, 기관은 4,900억 원 가까운 동반 순매수 이어갑니다. 반면 외국인은 홀로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큰 하락세를 보이면서 많은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정석투자와 함께 하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은 조금은 안전하고 단단한 흐름을 이어갔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정우영 대표님과 이창현 전문가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의 탄탄한 전략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8월부터는 대표님이 주말에도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일요일입니다. 8월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동안 한 주간의 시작에 앞서서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함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클리닉 시간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이 나오셨습니다. 정우영 대표님과 이창현 전문가님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정우영 대표님, 이창현 전문가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창현 전문가님 목소리 꺼지셨어요. 네, 두 분이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오셨는데요. 먼저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많은 시청자분들이 문자를 통해서 애청자고 또 대표님에 대한 팬심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거의 쉬지 않고 분석을 하는데요. 하도 방송을 많이 해서 목이 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왜 마지막 기회냐? 이번에 코스닥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이 가야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때인 만큼 또 대표님이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정말 오래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최근에 대표님이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쏟으시는지 아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정말 알차게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1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이창현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전문가님, 최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에 대한 흐름은 두말하지도 않고 또 정말 좋잖아요. 네, 오늘도 많이 기대도 되나요? 네, 부담이 살짝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휴가철이라서 휴가를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자에게는 사실 휴가철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못 가신 분들도 시원해질 수 있게 좋은 전략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휴가를 못 가신 분들도 저희 방송과 함께라면은 정말 시원한 흐름을 느끼실 수 있도록 두 분이 오늘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정석투자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장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시장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진짜 가짜를 가려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각각 2%, 3% 가까운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찬찬히 좀 쌓아 올렸던 그 벽을 한꺼번에 오늘 무너졌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승이 좋았던 전기전자 중에서도 보면 계속 희비가 엇갈렸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의 시장은 진짜 강한 종목과 덩달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올라갔던 가짜로 강했던 종목이 이제 구분이 확실히 될 겁니다. 그리고 바닥형 종목도 정말로 계속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또 크게 보면 또 그렇습니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좋아서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살았었는데 수익 나는 이런 사람하고 진짜로 박스권 장세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이게 가려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그 난이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일 시청을 해주시면 아마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자자분들이라면은 방금 대표님이 정리를 해주셨던 이 한 문장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버티는 종목, 그리고 그 이상으로 또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이 진짜 종목일 텐데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종목을 또 원하시고 가려내시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제와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은 대표님의 이 전략을 따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오늘 큰 폭의 낙폭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이 안정되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우량주였던 LG전자 같은 경우는요,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견조하게 이어갔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공략 업종 말씀을 해주셨을 때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 운송장비 꼽아주셨는데, 지수 이렇게 떨어졌지만 아주 안정적이었단 말이죠. 대표님, 그 부분 좀 AS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번 주 내내 자동차 매수하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LG전자는 어제 갑자기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하락했는데 한 번도 언급을 안 하다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왜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매수하라고 했냐. 첫 번째, 대부분 다 저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전기전자는 어떤 종목은 저평가, 어떤 종목은 고평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 4분의 1밖에 안 돼요. 맞아요. 두 번째, 하락할 만큼 했어요. 낙폭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나올 악재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평가됐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정을 받아도 고평가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저평가, 두 번째 충분한 조정,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올 악재 다 나왔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진짜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현대차를 보시면은요, 제가 좀 선피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의별 걸 다 보는데요. 잘 보세요. 현대차를 제가 라인을 그으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왼쪽이 2월 저점이에요. 요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4월 저점입니다. 근데 절묘하게도 2월 저점이 4월 저점을 안 깼습니다. 자, 이번에 운송장비 볼게요. 네. 운송장비 보면요. 네네. 자, 운송장비도 보면요. 자, 라인을 긋겠습니다. 자, 2월 저점보다 4월 저점이 분명히 더 내려왔어요. 맞죠? 이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딱 보이네요. 업종 지수보다 업종 대표주가 더 강하면요. 웬만하면 그 지수가 밀릴 때 주도 업종이 아닌 거에서는 이쪽에서 반등이 나와요. 그게 뭐냐? 바로 자동차예요. 감으로 추천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정확한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전기전자가 좋았던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 전기전자가 꺾였을 때 뭔가 대안업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자동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주 내내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화면 보셨습니다. 네. 자, LG전자는 지난 6월 초에 고점 찍고 계속 내려갔어요. 상당히 암울했을 겁니다.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골탕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려올 때 계속 추천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딱 추천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오늘까지 매수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 왜 했느냐? 제가 볼 때는 LG전자는 여러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 저평가돼 있어요. 두 번째, 충분한 조정 받았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 이 종목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전기전자하고 어떤 그 순환매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 갑자기 추천했습니다. 잠깐 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업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이 이게 운송 장비입니다. 보세요. 만도,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위아 다 올라갔잖아요. 네. 다른 건 안 올라갔는데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거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전기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서부터 뭐 다 빠졌어요. SDI, 빠져버리네요. 이노텍, 네. 삼성전기 뭐 8% 빠지고 근데 LG전자만 딱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었죠. 저는 원래 이 푸세 박스권장에서 제일 강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거나 추천해도 다 올라가는 장에서야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기전자에서는 제가 LG전자만 앞으로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운송장비 자동차는 계속 여러분들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 보시면서도 좀 반절의 마음을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운송장비가 많이 떨어졌고 주목을 받지 못했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사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대표님의 이 탁월한 전략에 맞서서 시장이 딱 움직였습니다. 일단 오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이화가 2에서 3%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소외됐던 그런 업종과 종목들인데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 이 부분에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대표님의 이 흐름과 함께 하셨더라면은 좋은 성적을 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현대이화를 말씀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강연회를 2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대강연회와 또 소강연회를 저희가 2회 강연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 강연회에서 또 말씀드린 종목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종목이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줘서 AS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 그 두 종목 함께 해주실까요? 네. 6월 강연회 때 두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고 평가가 되면 물량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 분명히 가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때 얘기했던 게 바로 현대위아였어요. 그래서 현대위아가 지금 괜찮죠? 네. 그 다음에 7월 강연회 때도 역시 두 종목 말씀드렸었는데 한 종목은 좀 혼조세입니다. 근데 바로 한 종목이 뭐냐? 바로 코나이입니다. 근데 코나이가 오늘 급등했잖아요. 네. 이것도 왜 추천했고 어떤 흐름이었는지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만 갖고 우리가 확인할 게 아니라 이유를 알면 그렇죠. 학습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뭐 우리나라 최고 실력도 아니고 뭐 제가 항상 수익 내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교육과 정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자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 초 강연에 추천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 65,000원 오면 매수하라 했어요. 6월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7월에 65,000원 깨졌다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왜 추천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어떠냐면요. 제가 그런 말 분명히 했었죠. 아까 2월 저점보다 4월 저점이 더 높아요. 그죠? 근데 다른 대형주도 보겠습니다. 네. 우승장비에 보세요.
만도부터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2월 저점보다 4월 저점이 어떻습니까? 낮죠? 네. 자, 두 번째 봅니다. 현대모비스. 네. 역시 2월 저점보다 4월 저점이 낮아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기아차 보겠습니다. 자, 2월 저점보다 4월 저점이 더 낮아요. 그죠?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현대차 보겠습니다. 네. 2월 저점보다 4월 저점이 약간 높아요. 오, 자, 그러네요. 그러면 이번에 바로 볼 종목이 뭐냐? 현대위아. 거의 비슷해요. 오, 그래요. 괜히 추천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거를 제가 이제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자, 월봉 보시면은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상장 이후에, 그러니까, 2011년도 그때가 이제 저점이 한 6만 5천 원대였거든요. 근데 네네. 올해, 6만 원 초반까지 밀렸었어요. 그리고 고점이 22만 원대까지 갔었거든요. 여기서 차가 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여기서 들어가서 손절 10%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을 매수했던 펀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70%, 50% 손절해요. 우리가 겁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올려줄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제가 그 자동차 관련 중에서 왜 현대회를 했었냐? 조금 전에 보셨죠. 현대차하고 거의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코나이 잠깐 보겠습니다. 네.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강연에 오신 분들이 정말 보람이 되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실제로 미리 조언 받으셨던 분들은 9,400원에 매수하셨는데 강연에 오신 분들도 10,000원 이하에서 매수할 게 충분히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 대충 잡아도 30%, 장중에 40%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랬죠. 7월 강연할 때 오신 거 후회하지 않게 만들겠다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코나이 같은 경우 또 왜 이게 좋냐? 모멘텀이 확실해요. 카카오뱅크랑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발성 호재로 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실적만 호전되면 제가 뭐라 그랬었죠? 평일 방송에서 제2의 인터프레스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코나이는 여러분들이 매도하셨다면 재매수 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추격은 반대하되 있는 분들은 계속 홀딩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강연회와 7월 강연회 오셨던 분들은 이들 종목을 잘 잡으셨고 또 오늘 이렇게 양지수 하락했을 때에도 아주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자,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상당한 탄력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장중에는 지금 종가로는 16% 가까운 상승세인데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표가에 대한 부분 30%에서 40% 정도의 달성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표님의 이런 과정과 이런 순서대로 저희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런 부분들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서 오늘 좋은 성적을 내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표님 말씀과 함께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정리하면서요. 오늘의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에 대해서 AS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주간 전략과 주간 전망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간 전망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대표님 전망 도와주실까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번 주에 그랬어요. 코스피는 21선은 확실하게 이탈한다. 그리고 61선은 가능성이 있다. 120선은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확실성, 가능성, 개연성. 단계가 좀 흐려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0선까지 빠진다고 봐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같이 흘러내리다가 어느 시점부터 따로 놀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그게 무슨 요일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매일 밤 9시에 제가 방송해드리잖아요. 그걸 꼭 보시고요. 집에서 TV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밖에 따르면 유튜브 같은 걸로 보시면 되니까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주간 전망에 대해서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주간 전략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정리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네. 네, 현물은 간단합니다. 단기는요, 코스피 운송장비 중에서 자동차 계속 그쪽 베팅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기는 코스닥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파생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주 한 화수까지 한 2, 3일 정도는 그냥 양방향성 매매를 해주시고요.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드리고 평일 9시 방송에서 제가 다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송장비와 자동차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파생시장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저희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대표님이 짚어주시니까요. 이 부분 저희 방송과 함께
함께 짚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의 정리와 함께 다음 주 주간 전망, 주간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5355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하나케미칼을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31,600원에 비중 25%를 실으셨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오늘 2% 조금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32,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7월 20일에 최고가 34,000원대를 찍었는데요. 자, 바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전문가님, 매수가가 31,000원이고 32,000원이지만 떨어졌지만 지금 수익권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하나케미칼도 우선 적정 주가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을 해보면 되는데요. 네. 지난주에 그 자판이 안 돼서 제가 미리 쳐놨습니다. 하나케미칼을 검색을 해보니까 적정 주가가 57,700원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여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상승하면은 30% 정도까지는 끌고 가십시오. 상승을 계속 한다는 건 종목 자체적으로 어떤 호재를 가지고 간다거나 업종이 좋다거나 또는 지수가 계속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빨리 던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하락했을 시에는 본전에 일단 전부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선 이하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은 기업이죠. 사실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케미칼은 과거에도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이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화학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평가받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라서 향후에도 실적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업황이나 업종이나 지수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케미칼의 차트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그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수가 계속 가는 흐름이라면은 충분히 가능을 하다고 보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승 추세였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21선 위에서 그냥 5일선 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 따라잡는 그런 매수였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길게 보여드리면은 사실 이 종목은 2014년부터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4년부터 상승이 꾸준히 나왔는데 화학업종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종의 흐름을 따라서 같이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14년 저점 대비해서는 이미 20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또 단기적으로도 약간 부담이 있는 구간이고요. 또 중요한 게 지수의 흐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가 많이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왔는데 사실 지수가 꺾이면은 4대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우량주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이 어떤 굉장히 큰 호재를 가지고 상승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크게 상승하지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업종이나 지수의 흐름을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본전이 왔을 때는 그때는 지수가 더 꺾여서 조금 더 하락을 하는 그런 경우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을 하면은 지수나 업종이나 흐름이 좋다는 그런 상황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자는 겁니다. 물론 지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지만 지수가 가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30% 정도까지는 끌고 가보시고 그렇지 않고 본전에 내려왔을 때는 일단 본전에 매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본전에 매도를 하고 그때는 다른 업종의 종목을 보거나 아니면 이 종목이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금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의 상담을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좀 매수가는 좀 높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일단 30%까지의 목표가 올라간다면 설정 도와드렸고, 하락 시에는 본전 또는 다시 한번 재매수에 대한 의견은 121선 이탈 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 전략을 꼼꼼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사연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다음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8161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대표님 매일 열심히 애청하면서 적정 주가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보자에게 등대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종목은요. 테라셈 매수가 2270원에 비중 30%입니다. 급등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하트 하고 딱 보내주셨어요. 자, 테라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안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테라셈 오늘장의 흐름도 최근에 좋아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때 주신 문자는요, 2270원. 그때 올라갔을 때 주신 문자인가 봐요. 네, 대표님, 테라셈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도 잘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현재 가격이 사실 오늘 지수 흐름 때문에 같이 좀 그쵸. 무너진 건데, 대략 한 손절 10% 또는 홀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들은 현재가에서 매수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사실, 4일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제가 그 전업용 단타 종목 강의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드렸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날 매수해서 이제 30% 이상 급등이 나왔다. 이런 강의용으로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조정 충분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지수가 대폭락 나오지 않는 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 10% 또는 중기 홀딩 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현재가에서 매수해달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좋은 정보 팁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드릴 내용이 뭐냐면요. 코스닥 반도체 저평가 종목, 이걸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모든 종목 검색해서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드리겠는데요. 2017년 7월 기준입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은요, 이게 코스닥 반도체 전체에서 저평가 5번째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NK전자, 두 번째가 TLI, 세 번째가 매직마이크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ENL, 다섯 번째가 바로 시그네틱스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 신중한 판단 후에 이 5개 중에서 하나는 단기, 하나는 중기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고요. 추세를 비교하는 방법은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만약에 종목에 그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61선이 위에 있으면 상승, 아래에 있으면 하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상승 추세인 종목은 21선 아래에서 매수해서 단기 매매하시고요. 하락 추세인 종목은 어떻게 한다? 중기 매매로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5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역시 샘플에서 잠깐 적정 주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NK전자부터. 네. NK전자 하고 딱 치면 8만원 나오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가격에 비해서. 그 다음에 TLI.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체력쌤의 같은 경우에는요, 손절 10% 또는 홀딩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돼서 반도체 저평가 종목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는데, 이들 종목들 다시 한번 저희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활용을 하시면서 잘 관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평택촌놈 적정주가 활용해서도 이들 종목들 계속해서 꾸준하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사연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758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기아차를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가는 36,500원에
비중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운송장비 최근에 이번 주간의 운송장비에 대한 부분이 참 각광을 받고 있는데 기아차는요 오늘 37,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강보학본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36,000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역시나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자, 이 종목은요 봉추 선생 이창효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죠. 기아차가 올라왔어요, 전문가님. 예. 네, 중요한 만큼 진단 잘 부탁드릴게요. 네, 기아차도 그 적정 주가를 한번 먼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검색을 했는데요. 네. 적정 주가가 122,400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네.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 상승하면은 수익은 20% 이상 지수 상황이나 그런 흐름을 보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하면 34,500원에 10%를 더 추가를 하십시오. 현재 비중이 10%니까 네. 크게 부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 10%, 수익 20%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네. 지수 상황이나 향후 흐름을 보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그 완성차 업계하고 결국은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죠. 향후에 또 길게 봤을 때는 좀 부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네. 최근에는 중국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주가를 보면은 사실 자동차의 그 최근에 이런 악재들이 전부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어느 정도 이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자동차들은 최근에 굉장히 약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기아차의 지금 차트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그래서 굉장히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길게 보면은 그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기아차도 2012년이 고점입니다. 그래서 약 5년 동안 계속 하락을 했는데 벌써 50%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량주의 낙폭치고는 굉장히 크게 하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대 업종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최근의 네. 흐름을 보면은 먼저 화학을 보면은 화학업종은 꽤 상승이 나왔었죠. 2014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라서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철강금속을 보면은 철강금속 역시 최근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크게 미련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전기전자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운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도 지금 2011년 이후에 쭉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걸 세분화해서 보면은 사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반등이 나왔는데 자동차는 굉장히 소외됐습니다. 현대차를 보셔도 그런데 최근에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한데 다른 4대 업종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지금 업종 자체가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한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보기에는 약한 모습인데 외국인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실 4대 업종에 거의 순환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적으로 가장 이점이 있는 그런 종목들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기아차를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역시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단기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자동차주들은 굉장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매수가를 표시를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네. 여기가 매수가인데 제가 34,5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10%를 추가하면은 평균가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바닥을 지금 다지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매력적인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손절을 10%로 잡아드린 건 다시 이 평균가에서 저점을 이탈해서 그 손절가까지 왔을 때는 그때는 지금 흘러내리는 이 흐름을 따라서 더 어디까지 흘러내릴 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가 왔을 때는 손절을 하시고 다만
그렇지 않다면은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충분히 매력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은 수익은 20% 이상 보시고 하락했을 시에는 34,500원에서 비중 10%를 더 추가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36,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십니다. 이대로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상승 시에는 수익 20% 목표가 설정을 도와드렸고요. 이 가격대에서 좀 빠진다 싶으면은 34,500원에서 비중 추가 10%에 대해서 추가 비중 추가를 좀 하시고 또 손절에 대해서는 10% 수익은 20% 목표가를 설정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흘러내린다면은 하락 추세로 간다면은 계속적으로 흘러내릴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아차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이번 문자는요, 3201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평촌님 안녕하세요. 먼저 적정주가 무료 검색할 수 있게 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자, 서현전자를 매수가 2,970원에 비중 10%인데 향후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서현전자는 오늘 2,96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2,970원이다 보니까 거의 매수가 근처에 오늘의 종가거든요. 자, 대표님 서현전자를 진단 도와주시라라는 그런 문자인데 일단 적정 주가도 잘 활용하고 계시는 그런 애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 진단 도와주시죠. 네, 이 종목 잘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손절 10% 또는 중기홀딩 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적정 주가가 12,000원대입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뭐 완전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현재 그 흐름으로 본다고 했을 때 2014년에 7,500원대까지 갔던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제가 미리 검색을 해놨는데 서현전자 이렇게 치니까 12,400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적정 주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이 메리트를 드리는 어떤 팁을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네. 뭐냐면요,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 활용 방법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이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보유 종목만 검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특정 업종 전체를 검색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동차주에 어떤 걸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딱 검색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동차 전체를 검색하라는 겁니다. 전기전자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것만 하지 말고 전기전자 전체. 두 번째, 여기서 이제 고평가된 거 싹 빼세요. 빼고 각 업종마다 저평가된 빅5를 찾으세요. 제가 좀 전에 그 TV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60일선하고 120선 비교해서 상승 추세면 단기 매매로 해서 뭐 1, 20% 정도 계속 반복해서 매매하고, 하락 추세면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하락 추세인데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중기 매매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띄워드렸냐, 제가 3월 말부터 여기 출연했거든요. 근데 6월 중순부터 이걸 제가 공개한 거예요. 왜 했냐, 이유가 딱 하나요. 제가 상담해보고 출연해보니까 초보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제가 뭐 이렇게 공개를 안 해도 되는데 왜 했냐, 도움드리고 싶어서 그래. 딴 거 없어요. 저도 이거 만들기 위해서 시간 꽤 걸렸고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적재산권이에요.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무료 공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평생 무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간 닫아버려요. 왜? 이거는 제가 종목 분석하려고 스스로가 이거를 제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서울공주TV 복귀하면서 제가 정말 작정하고 드리는 거니까 지금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서현전자에 대한 부분은 손절 10% 또는 중기홀딩에 대한 의견이고요. 또 미보유자는 현재가 전후로 매수 접근 가능하다. 그 부분도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적정주가에 대한 부분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자신이 매수하신 종목 그리고 앞으로 매수할 종목, 그 관련된 업종군에 있는 다양한
다양한 그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비교하시고 계속해서 분석과 대응 함께 하신다면은 현명한 투자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0403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성 파인텍을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 2,320원에 비중을 100% 주셨습니다.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대성 파인텍을 오늘 2% 좀 넘게 빠졌어요. 2,065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매수가는 2,320원이다 보니까 역시나 손실 구간에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비중이 100%입니다. 자, 이 종목은 봉투선생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대성 파인텍 100% 비중, 적정 주가 활용해서 이 비중 이만큼 실어도 되냐 좀 먼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네. 예, 그 대성 파인텍은 적정 주가를 제가 미리 검색을 해놨습니다. 3,800원이네요. 그래서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그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전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손절 10% 그리고 상승하면은 본전에 비중 90%를 매도를 하시고 그냥 가면은 20% 이상 보시고요. 하락하면 2,100원에 10%만 추가를 하십시오. 그래서 비중 20%만 가지고 손절 10%, 수익 20%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손절 10% 라인이 2,088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보다 더 위에요. 그래서 이미 손절 10%를 더 넘어섰다고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월요일에 시가가 급등해서 출발을 해서 손절가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냥 손절을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100%라서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32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사실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도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자리였는데 사실 1차 매수를 하시고 아래에서 추가를 하시면은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인데 지금 정도에 추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비중이 100%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면서 손절을 15%, 20% 이렇게 잡아드리면은 사실 이게 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손절을 하지 못하고 그 10%에서 딱 끊어주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미련이 생깁니다. 사실 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기는 했는데 과거에 그런 경험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그 손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을 이해를 하는데 그때 끊어주지 못하면은 장기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손실이 30%, 40% 돼도 던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칠 대로 지쳤을 때 뭐 손실이 얼마든 간에 그때 던지게 되든가 아니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놔둬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의 가장 큰 이 상담의 포인트는 반드시 손절가에 손절을 하자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시가가 급등하지 않으면은 손절을 하시고 그냥 다른 종목에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 종목은 길게 보면은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가격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급등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 급등을 했을 때 이 급등한 이유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급등을 한 겁니다. 사업 내용 자체가 그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다른 종목들하고 간단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같이 조금 움직이 나왔던 신성 ENG나 또 S에너지 같은 종목들은 계속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왔죠. 그런데 이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나서 계속 쭉 흘러내렸어요. 물론 그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흐름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주식은 장담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그때는 그 대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련이 남을 것 같으니까 월요일에 반드시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가 오면은. 그래서 손절은 10%로 잡아드리되 혹시 월요일에 급등 출발을 하면은
본전의 90%는 매도를 하십시오. 사실 금액에 상관없이 이렇게 한 종목에 많이 들어가는 건 좀 그 결과를 떠나서 무모한 매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급등해서 비중이 덜어진다면은 상승하면은 20% 이상 보시고 하락하면은 2,100원에 추가를 하셔가지고 그때 또 손절 10% 수익 20% 이상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요, 그 무엇보다도 손절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상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절을 놓치셔서 정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장기 투자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도 함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현명한 투자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오늘도 봉투선생 이창현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추천 종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 종목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결과가 좋은 종목도 있고 조금 아쉬운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로 말씀드렸는데 또 오래 그 움직이지 않은 종목도 있는데 기준대로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두 종목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의 IT 서비스 기업이죠. 그리고 사업 내용 자체가 현재 시장에도 어울리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관련주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 향후에도 전망이 좋을 것 같고 흐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라는 일단 그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 사업도 하고 있어서 사실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약간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코스닥 종목치고는 적정 주가에서 크게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은 느끼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받으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ICT는 지금 그 단기적으로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조정을 받았어요. 120선 이하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좋은데 지금 지수가 조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좀 불안한 상황이고 코스닥도 꺾이는 흐름이라서 그 코스닥이 조정받는 거에 비하면 오늘은 조금 잘 버텼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수가 꺾이면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매수가를 6,200원 정도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 정도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지수가 불안하면은 시장 상황을 조금 살피고 대응을 해도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지수가 정말 크게 꺾이면은 그때는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굉장한 우량주들이나 탄력이 좋았던 종목들도 조정을 조금 받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매수가는 6,200원 그리고 분할 매수로 반드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그 상담을 보면은 한 번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종목은 사실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밑에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분할 매수하시면은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그래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반도체 업종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가격적으로는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렸다가 16,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력으로 가는 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고 코스닥은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도 충분히 매수하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가능할 것 같고요.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업이 조금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가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대표님과 함께 한 종목 한 번 더 언급을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라면 유진테크랍니다. 첫 번째 반도체 관련주예요. 근데 반도체 관련주 여러 개가 있는데 주요 고객이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입니다. 두 번째, 작년 재작년보다 순이익이 거의 확실시 되게 높아요. 그리고 적정 주가 대비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지금 들어가서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제 기준으로 우열을 가린다면 유진테크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이렇게 제가 하나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나머지 하나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중기로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봉준생이 언급하는 거는 좀 단기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테크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한 표를 더 주셨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두 종목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음 주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는데요. 오늘 두 분 7월의 마지막 금요일을 알차게 채워주셨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 클리어 시간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과 함께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